혹시 나중에 혼자 살다가 외롭게 죽으면 어떡하지? 이런 두려움 한 번쯤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? 오늘은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입니다. 이게 더는 특별한 소수의 얘기가 아니에요. 지금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42%, 무려 1,000만 가구가 바로 1인 가구입니다.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? 맞아요.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결코 혼자라는 거죠. 우리의 일상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볼까요? 서울대학교 김수영 교수님은요, 현대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집 그리고 직장. 딱 이 두 점만을 위태롭게 오가는 직선의 삶이라고요. 얼핏 보면 되게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보이죠?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. 만약에 내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직장을 잃게 된다면, 아니면 텅 빈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다면 우리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이 가느다란 선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쉽게 부러질 수 있거든요. 과거에는 이런 불안감에 대한 답이 꽤 명확했어요. 바로 결혼이죠. 가정을 꾸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으니까요. 하지만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잖아요? 과연 지금도 결혼만이 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김수영 교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. 혼자 사는 상태, 즉 고립은 분명히 문제다. 하지만 그 해답이 결혼은 아니라고요.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때가 온 겁니다. 그렇다면 왜 결혼이 더는 만능 열쇠가 아니게 된 걸까요?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 발딛고 서 있는 이 시대의 특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. 요즘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라고 하고 커리어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옮길 준비를 하라고 하죠. 심지어 나중에는 모든 걸 혼자 책임지는 1인 기업가, 솔로프리너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들 하잖아요. 이런 무한 경쟁 사회에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혼자인 상태가 생존에 더 유리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대안은 뭘까요? 이 깊은 고립감을 그냥 저 사람 의지가 약해서 그래. 이렇게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고 새로운 해법을 찾기 시작했어요.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사회적 처방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. 뭐냐면요. 외로워서 힘든 사람에게 약을 주는 게 아니라 동아리나 모임 같은 사회적인 연결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. 외로움도 치료가 필요한 하나의 질병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사회적 처방의 핵심에 바로 이 개념이 있습니다. 제3의 장소, 집과 직장, 이 두 개의 점만으로 위태롭던 우리 삶에 안정감을 더해줄 새로운 점을 찍어주는 곳, 바로 그런 곳이죠. 이 제3의 장소라는 게 거창한 곳이 아니에요. 자주 가는 동네 도서관일 수도 있고요. 주민센터에서 하는 강좌일 수도 있죠.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소소한 모임, 심지어는 매일 아침 웃으면서 인사하는 단골가게 사장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. 좋습니다. 이론은 이제 알겠는데 그럼 당장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? 여기서부터는 진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한번 알아볼게요.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, 놀랍게도 내 안에서 시작돼요. 바로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는 겁니다. 외로움이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수동적인 결핍이라면 고독은 내가 선택해서 혼자가 되고 나 자신과 깊이 만나는 능동적인 시간이에요. 이 둘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큰 힘을 얻게 됩니다. 나태주 시인께서는 이걸 스스로 고치가 되는 것에 비유하셨어요. 나비가 되기 전에 그 고치처럼 잠시 세상과 거리를 좀 두고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.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. 그리고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, 바로 나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겁니다.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아,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.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, 이게 바로 건강한 제3의 장소를 찾아 나서는 모든 여정의 진짜 출발점이니까요. 자, 이렇게 내면의 힘을 좀 길렀다 싶으면 이제 진짜 밖으로 나아가 볼 차례예요. 정세희 교수님의 조언을 좀 빌리자면 아주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딱 5분만 달려보자 이런 거요.
이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되거든요. 그럼 그 자신감을 가지고 뭘 하냐? 우리 집 근처에 제3의 장소가 될 만한 곳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, 제일 중요한 건데요. 그냥 꾸준히 가보는 겁니다. 가서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. 그냥 그 공간에 내가 꾸준히 있다는 것,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.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요, 단순히 외롭게 죽지 않는 거, 그게 아니에요.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의미와 연결로 가득 찬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, 그리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, 바로 그겁니다. 결국 우리가 이렇게까지 연결을 원하는 이유는 이서원 작가님의 말처럼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 때문일 거예요. 누군가 나를 좀 알아주고 또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 말이죠. 안아줘? 알아줘. 참 와닿는 말이죠. 여기서 우리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?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? 이 두려움에만 머무르는 대신에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까? 이렇게 긍정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. 김수영 교수님이 언급한 고 윤인수님의 이야기가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. 평생을 혼자 성실하게 페인트공으로 또 카센터 직원으로 일하며 사셨던 분인데요. 위암 투병 끝에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. 그분이 남긴 금액이 5천만 291원. 정말 마지막 1원까지 평생 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사회에 주고 가신 겁니다. 그분의 삶이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마무리는 누구보다 존엄하고 숭고했고 우리에게 정말 기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. 이건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던 빅터 프랭클의 통찰과도 딱 맞아떨어져요. 그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건 결국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라는 거죠. 윤인수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그 의미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셈입니다.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이 고립의 시대에 당신이라는 존재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줄 제3의 장소.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? 오늘 그곳을 향한 아주 작은 첫걸음을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요?